자, 챕터 두 번째, 사정과 특정 평가 도구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정의 개념과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정은 뭐냐면요, 어떠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과정, 즉 이런 평가와 측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척도, 뭐 설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적과 질적인 자료를 모두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측정 활동을 통해서 목적 달성을 위한 근거 자료 수집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정의 종류는 많지만 그래도 한번 자세히 보면, 자, 먼저 검사는 이런 점수 산출을 위한 질문 혹은 과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은 이 장애 학생, 특수체육 학생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도 하나의 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나와 이런 지도자와 장애 학생과의 그 면접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향상성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중심 사정은 아동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행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게 교육과정 중심 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사정은 이런 수행에 따른 관찰을 통해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런 포트폴리오 다들 아는 단어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런 어떠한 작품, 결과물을 통해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사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정의 분류를 총 4가지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공식적 사정을 표준 검사 절차를 사용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존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예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표준 검사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공식적 사정이다. 자, 그러면 비공식적은 표준 절차가 아닌 비표준화. 비표준화지에 관해서 척도를 하는 게 바로 비공식적 사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사정은 말 그대로 내가, 지도자가 장애학생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직접 사정. 간접 사정은 이 장애학생이 조금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게 조금 다소 어렵거나, 혹은 뭐 다른 이런 신체적으로도 불편해서 뭐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간접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를 통해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간접 사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특정 평가 도구의 종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위에랑 제가 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표준화 검사, 표준화 검사,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이 있고요. 수정된 검사, 즉 비표준화 검사라고 보실 때는 어떠한 특성에 맞게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비표준화다. 자, 그리고 규준 지향 검사, 이제 상대평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조금 들여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신 등급제나 수능 등급제. 그리고 여러분 여기 혹시 이제 대학교 다니신 학생들도 알고 있겠지만, 내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대방, 즉 나와 내 또래 이런 집단체에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상대평가다. 자, 그리고 준거 지향검사, 즉 절대평가.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그 기준에 따라서 상향이 됐나 하향이 됐나 보는 게 바로 절대평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검사 도구, 이런 측정 도구에 관해서 선택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총 제가 6개만 가지고 왔고요. 다른 기준도 굉장히 많지만 기출문제에서 제일 그래도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로만 기준에서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타당성.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기본과 어떠한 이런 행동, 뭐 인지, 정의적, 완전 그냥 기본적인 거를 척도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바로 타당성이다. 타당성. 자, 그 다음에 신뢰성은 이런 내가 어떠한 측정 항목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이 동일하게 보는 이유는 뭐다?
바로 일관성 있는 동일한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신뢰성이다. 자, 그 다음에 객관성은 말 그대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표준화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평가자의 측정에 따른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 만약에 이게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검사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합성, 이런 특정 기준, 그 다음에 이런 장애와 관련을 해서 검사를 할 때 동일한 유형의 대상을 포함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적합성. 그 다음에 변별성은 수행도가 높은 사람과 조조한 사람의 특징을 구분하여 진행해야 하는 게 바로 변별성. 그 용이성은 말 그대로 쉽게, 내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용이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장애인 대상, 이런 특수체육이 아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정이 있는데, 자, 목적은 지체 혹은 다른 장애 유무를 확인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기능 손상과 특성 진단, 그리고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별화와 개발을 위한 근거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적절한 배치를 위해서 판단 중을 말하는 일련의 과정, 그 다음에 직접적인 장애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도 준비 실천 과정이 바로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준화 검사 진행을 할 때의 유의사항으로는 항상 이런 작업 실시 전에는 지침에 따른 완전한 검사가 실시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수정된 내용에서 또 바뀌는 상황이 있는지, 어떠한 지침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떠한 범위를 초과를 했을 때에 상세 기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거를 변경을 했는지, 내가 왜 수업 시간을 10분에서 20분을 늘렸는지, 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유의사항만 잘 지켜주신다 그러면 이런 장애인 대상으로 했을 때 표준화 검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장애 유형에 따라서, 장애 유형은 말 그대로 직접, 신체적, 정서, 시각, 청각, 뇌병변, 이러한 장애 유형별에 따라서 사정 및 평가를 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낮은 높이의 철봉에서 척도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지적 장애는 어떻게 보면 이런 지적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린아이의 수준이 어떠한 이런 단거리 스피드를 내가 검사를 할 때에는 일반 결승전에 있는 기존에 있는 결승전보단 조금 더 뒤에 결승전을 설치를 해서 이런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왜? 결승전을 실제 설치해 줘서 기록 측정을 합니다. 왜? 결승전을 인지하고 성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조금 많이 부족한 이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결승전을 보면 더 빨리 뛰어들어야 되는데 결승전을 봤을 때는 다 왔네, 천천히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확한 검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승전은 조금 더 뒤로 두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적장애는 이런 버피 테스트 시행을 할 때 2박자로 실시를 합니다. 자, 버피 테스트는 뭐냐면요, 이런 체력 테스트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전신 운동인데요. 체력 강화, 체지방, 이런 근력 강화 효과가 있고요. 버피 테스트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어디 예전 학창시절 때 수련원이나 이런 데 가면 팔 벌려 높이 뛰기 막 하다가 갑자기 버피 테스트 하죠. 버피 테스트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심폐지구를 측정을 할 때에는 암 에르고미터를 활용을 해서 하는데, 암 에르고미터는 뭐냐면요, 이러한 심폐지구력 측정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혈관 재활 훈련에도 적용이 되는 굉장히 좋은 어떠한 그 검사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활용을 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평행 능력,
평형 능력이 불편이 있는 학생은 수직 점프를 통해서 순발력 검사를 실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검사 도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검사 도구는 자주 나오는 기출 문제예요. 자,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우시는 게.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검사 도구지가 이렇게 나와요. 네. 여러분 뭐 기출문제 뭐 이미 푼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 검사 도구가 나오고 이 검사 도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면요. 검사 분류가 많이 납니다. 검사 분류가. 네. 검사 분류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은 검사 목적이 나와요. 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AMPS는 준거 지향에 대한 분류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운동기술 숙련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검사 도구지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많이 가지고는 맞지만 네, 이렇게 뒷장도 있고 자,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거는 이 앞장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앞장에 제가. 네. 앞장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검사 도구 명칭과 이 검사 도구가 어떠한 분류로 나오는지 준거 지향인지 규준 지향인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서 이거에 대한 건강 목적은 뭐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책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제 분석의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과제 분석은 뭐냐? 시작하고 끝까지, 네, 최종 단계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목표 과제를 구분을 해서 조금 더 쉬운 단계에서 어려운 단계까지 제일 중요한 거는 점진적으로 제시하는 거다. 점진적은 뭐예요? 네, 이런 단기간에 어떤 끝내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하나 늘려가고 연속성이 있는 그게 바로 점진적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목적은 뭐냐면요, 어떠한 체계적인 순서로 지도를 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한 번에 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이런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고 학생 스스로 파악을 할 때 어떠한 과제를 주면서 네, 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성취도 점검 네, 활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교수의 성취와 효과에 대해 점검할 때 활용합니다. 자, 과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제, 뭐 대학교 과제랑 비슷합니다. 내가 과연 이 과제를 했을 때 좋은 게 뭔지, 네, 그 다음에 과제를 했을 때 느끼는 게 뭔지가 바로 이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적을. 네. 자, 그 과제 분석에 대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면 일단 동작 중심, 네, 말 그대로 이런 질적 향상을 목적을 하는 과제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활동 중심 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지정 목표와 연관된 활동을 네, 구분을 지어서 하는 게 바로 유사활동 중심 과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역 중심 과제 분석은 어떠한 게임하고 경기 활동을 분류를 해서 조금 폭넓게 이해를 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생태학적 과제 분석은 자, 이 첫 번째 자, 운동 스킬, 선호도, 이런 움직임.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운동 기술이나 움직임의 수행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소를 고려한 것이 바로 생태학적 과제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과제 분석을 했을 때 또 단점이 있죠, 단점이. 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달에 관한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어떤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거다. 네. 발달은 눈에 보이는 거죠. 발달은. 네. 그래서 그 너무 발달, 너는 이거를 성장해야 돼, 너는 이거를 통해서 뭐를 얻어야 돼 라고 너무 이런 주입식 교육, 즉 우리 사회학적,
스포츠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너무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기본적인 학습 과제가 조금 힘들 수가 있다. 기본적인 것들이. 네. 자, 그리고 학습해야 하는 과제 적용을 할 때 이런 세부적과 단계적으로 구분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가가 조금 어렵다. 그럼 우리는 어찌됐든 이런 과제 분석에 대한 유형을 통해서 장애 학생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거 못 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자, 이것도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생태학적 과제 분석에서 3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라고 보면, 자, 우리가 생태학적 과제 분석 방금 막 배웠죠? 네. 자, 이거를 한번 보시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행자. 필요하죠? 그 수행 과제. 필요하고요. 그런 이런 환경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생태학적 과제 분석에서는 이런 평가자는 요소가 아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요. 자, 정답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학적 과제 분석은 운동 기술, 그리고 움직임과 학생의 특성, 운동 기술이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고려한 것이지, 수행 평가자는 어떻게 보면 고려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요소 구성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